안녕하세요. 강세일입니다. 태블로 프랩으로 데이터 준비 완료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젠다는 크게 세 가지이고요. 왜 태블로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지, 두 번째는 태블로 프랩의 장점 및 특징, 그리고 활용 예시를 같이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데이터 분석을 태블로로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CB인사이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42%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마켓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문제로는 마켓 문제, 그 다음에 자금 운영의 문제, 영업 마케팅 방식의 문제, 그리고 BM의 문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드리븐 솔루션인 태블로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과정들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현업 사용자에게 데이터 또는 리포트를 제공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데이터 제공 및 수정 또는 피드백을 받고 나서의 보완에 따라서 수주 또는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시에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구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출력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업들은 엑셀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엑셀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근에는 데이터 드리븐 솔루션인 태블로를 이용해서 바로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현업자들이 바로 활용을 하게 되면서 복잡한 코딩이든 또는 SQL 지식이 없더라도 현업 사용자들이 바로 인사이트를 구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블로를 도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태블로 데스크탑을 통해서 화면을 만들게 되고요. 이 내용들을 태블로 서버 또는 태블로 온라인에 올려서 각 조직 내 담당자들이 함께 확인하고 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블로 데스크탑에서 다양한 데이터 원본을 연결하게 되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블로 프랩에서 데이터를 결합, 변형, 정리하는 과정들을 오늘 같이 실습해 보겠습니다. 태블로 프랩의 세 가지 대표 장점으로는 비주얼, 다이렉트, 스마트가 있습니다. 비주얼은 시각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원하는 값들이 바로바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결합, 정리, 변형이라는 각 단계별 스마트한 기능들을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태블로 프랩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결합을 하게 되고요. 오늘은 저희가 실습을 할 때 유니온과 조인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변형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피벗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따로 피벗은 적용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단계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값들만 필터를 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데이터를 값을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계산식을 만들어서 처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데이터 준비 작업에 거의 80%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태블로 프랩에서 쉽고 빠르게 적용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비주얼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작업이 시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즉각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인 연결을 했는데요. 조인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단에 값을 바로 체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플로우에 따라서 조인 연결 또는 유니온 연결 단계를 설정할 때마다 지금과 같이 우측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시각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굉장히 직접적인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항목들의 실제 값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지금 있는 것처럼 막대 차트를 눌러서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멤버의 값들도 우리가 쉽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결합, 정리, 변형이라는 각 단계별 스마트한 기능들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값 그룹화를 적용한다든지 또는 사용자 지정 분할 또는 특정한 필터를 적용할 때도 쉽게 클릭만으로 우리가 값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들만 제거를 한다든지 또는 문자만 제거한다든지 또는 문장 부호만 제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클릭만 하더라도 우리가 값을 단순하게 편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태블로 프랩을 우리가 처음 열었을 때 시작 페이지고요. A 버튼 같은 경우에는 흐름 열기와 데이터 연결 버튼이 있습니다. 흐름 열기를 누르면 최근에 저장했던 폴더에 흐름을 오픈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연결 버튼 누르면 지금 왼쪽에 있는 B 영역인 연결 패널이 오픈됩니다. 그래서 이 B 연결 패널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연결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데이터 커넥터 리스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크게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데이터 검색을 통해서 태블로 서버에 올려줬던 데이터 원본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파일에 연결해서 플랫한 파일을 연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버의 연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C 영역은 최근 흐름 영역으로 최근에 열람하거나 그 다음에 작업했던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D 영역은 샘플 흐름으로 태블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샘플 흐름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플로우가 가능한지 미리 테스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더 알아보기로서 교육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블로그에서 태블로 프랩에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나중에도 우리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태블로 프랩 작업 공간이고요. 데이터 준비하는 과정을 전 단계를 시각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A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연결한 데이터의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연결 패널이고요. 그리고 B 영역은 우리가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변형, 그 다음에 결합하는 이런 모든 플로우를 보여주는 흐름 패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C 영역은 프로필 패널로서 데이터 흐름에 따라서 시점별 데이터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그리드 영역은 태블릿 데스크탑처럼 데이터를 행 수준으로 정보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블로 프랩에서 활용할 예시는 스타벅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유니온 연결과 조인 연결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정리하는 과정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분할, 그 다음에 정리, 필터, 그 다음에 계산식도 한번 반영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17개의 시도별 스타벅스 매장이 각각의 시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유니온 연결을 해볼게요. 유니온이란 한 테이블의 행을 다른 테이블의 추가, 즉 영어로는 append라는 개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니온을 할 테이블들이 필드수와 필드명이 동일하고 필드의 데이터 유형이 동일할 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시트부터 17번 시트까지가 있다면 이것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되어 있다면 유니온 연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실습해 볼게요. 먼저 데이터 연결해서 엑셀 그리고 스타벅스 매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와서 왼쪽에 있는 테이블 밑에 있는 강원 테이블을 드래그해서 캔버스에 넣고요. 그러면 강원 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온 결합 시 잘못된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태블로 프랩에서는 유니온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일 유니온에는 최대 10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17개 시대를 10개와 7개로 이렇게 넣는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결합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태블로 프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러 파일에 있는 와일드카드 유니온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재 17개 시도별 각각 나눠져 있는 시트들이 모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과 같이 이제는 강원만 있는 테이블이 아니라 여기 아이콘에 플러스 모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더 이상 강원이 아니라면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이름 바꾸기 전국 매장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사용하지 않는 필드가 있다면 파일 패스, 텔레폰과 같은 필드는 체크 해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매장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눌러서 우리가 정리 단계에 눌러도 되고요. 또는 데이터 보기 및 정리에 대한 부분을 클릭하시면 지금과 같이 정리된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필드 중에서 5개만 우리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태블로 프랩에서는 와일드카드 유니온을 적용해서 파일 내 동일한 패턴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파일에 있는 와일드카드 유니온 옵션을 적용하시면 간단하게 유니온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지정 분할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드레스 필드에서 시도와 시군구 필드로 분할 처리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분할이라는 것은 특정한 문자열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패턴이나 또는 구분자를 기준으로 값을 여러 개로 잘라내는 것을 사용자 지정 분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드레스 필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블랭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두 가지를 먼저 잘라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테이블 네임에 있는 내용이 17개 시도별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를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가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시도와 시군구로 분할 처리해 볼게요. 그래서 테이블 네임을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제거하셔도 되고요. 또는 전국 매장에서 테이블 네임은 체크 해제하고 다시 정리 단계로 가겠습니다. 이제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시도와 시군구로 우리가 분할 처리해 볼게요. 어드레스를 우측으로 쭉 밀어주시면
지금과 같이 블랭크를 기준으로 앞에는 첫 번째가 시도, 두 번째가 시공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드레스 우측 맨 끝에 있는 점색의 옵션, 값 분할, 사용자 지정 분할, 구분 기호는 스페이스바 한번 입력을 하고요. 분할 예제는 처음 두 개 필드, 그 다음에 분할 버튼을 선택하시면 이제 왼쪽에 어드레스 분할 1과 분할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변경 내용이 있는데요. 이 꺽쇠를 눌러보시면 현재 우리가 적용한 순서대로 이렇게 변경사항이 히스토리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분할 1 같은 경우에는 시도라고 부르게 될 건데요. 여기 보시면 17개 시도가 아니라 23개의 값이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경기와 경기도가 있는데요. 경기를 눌러보면 어드레스 맨 앞에 있는 경기라는 것이 값이 3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눌러보면 총 359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경기와 경기도는 합쳐서 경기도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기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우클릭,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값 그룹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선택한 이름 그대로 먼저 나오게 됐고요. 태블릿 데스크탑에서는 이렇게 그룹을 하게 되면 경기 및 경기도라고 되는데 태블릿 프랩에서는 지금과 같이 마지막에 선택한 것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마지막에 선택된 값이 이상하다면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값 편집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대구,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클릭, 값 그룹화. 이번에는 서울, 서울시, 서울특별시를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른 다음에 우클릭, 값 그룹화. 계속 해보겠습니다.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우클릭, 값 그룹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부,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른 다음에 전라북도, 우클릭, 값 그룹화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3개가 아니라 17개 값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제 어드레스 분할 1은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필드명을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어드레스 분할 2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시군구라고 할게요. 만약에 여기서 시도별로 스타벅스 매장이 몇 개인지 보고 싶다면 시도 우측에 있는 정렬의 아래 셈 옵션, 그 다음에 카운트별 정렬을 내림 차순 정렬하시면 지금과 같이 서울특별시가 전체 567개 매장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전체 매장 중에서 35%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도에서 서울특별시를 클릭하면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매장에 이렇게 파란색 영역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어느 구에 스타벅스 매장이 많은지 보고 싶다면 서울특별시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이 항목만 유지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의 시군구가 이제는 25개 서울 시내 구 기준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오른쪽에 있는 정렬의 아래 셈 옵션, 그리고 카운트별 정렬 내림 차순 선택하시면 서울 시내에서 강남구가 87개로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왼쪽에 있는 변경 내용에서 시도에 있는 필터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전체 17개 시도로 나오게 되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 영역을 쭉 내린 다음에 세종특별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우클릭, 이 항목만 유지 선택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시도명과 시군구명이 따로 없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시군구들이 도로명 주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시군구 영역을 Shift 키 눌러서 잡은 다음에 우클릭, 그 다음에 값 그룹화, 여기를 이름을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동일하게 시도와 시군구 명칭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경도와 위도 값이 있어서 우리가 각각의 매장을 이 값대로 뿌리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시도와 시군구를 맵에서 표현하고자 한다면 지금과 같이 시군구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태블릿 데스크탑에서 이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맵에서 표현한 다음에 블랭크로 되어 있는 것을 세종특별자치시로 강제로 매핑시켰다면 프랩에서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왼쪽에 있는 밑에서 두 번째 있는 필터는 제외하시면 전체 시도 영역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사용자 지정 분할을 한 다음에 값 그룹화를 통해서 23개가 아니라 17개의 시도명으로 바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다른 데이터 원본을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통된 필드명인 넘버를 기준으로 데이터 필드를 가로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유니온 연결이 우리가 밑으로 데이터를 확장했다면 조인 연결은 오른쪽, 즉 가로로 확장되는 테이블 형태를 조인 연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살펴본다면 새로운 데이터 원본을 불러올 건데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할 때 공통된 필드명을 기준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만약에 공통된 필드명이 없다면 수동으로 1대1 매칭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데스크탑에선 조인 연결할 때 inner, left, right, full out 조인 4가지가 있었다면 태블릿 프랩에서는 좀 더 많은 유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left, right, inner, full out도 있지만 왼쪽 중에서 공통 부분 제외, 그리고 오른쪽에서 공통 부분 제외, 그 다음에 전체에서 가운데 공통되어 있는 부분만 제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선택한 조인 유형에 따라서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직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원본 불러올게요. 연결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눌러서 파일에 연결해 있는 엑셀 선택, 그리고 제가 방문한 스타벅스 매장과 구매 목록이 같이 있는 파일을 연결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원본에는 결제와 구매 목록 시트가 있는데요. 먼저 결제를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구매 목록도 밑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어떤 값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데이터 보기 및 정리를 각각 누릅니다. 그러면 이 정리 단계에서 해당되는 테이블에 어떤 값이 있는지 미리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정리사라고 되어 있는 곳은 결제 내역들이 있습니다. 즉 어느 매장에서 언제 어떤 형태로 구매를 했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정리사 왼쪽에 있는 결제에서는 우리가 전자 영수증은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매 목록에서는 맨 밑에 있는 쿠폰을 제외할게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지금 조인 연결하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공통된 필드명을 봤더니 구매 목록에도 넘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제에도 넘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에도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된 필드명을 기준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정리 5를 드래그해서 정리사 오른쪽에 있는 조인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공통된 필드명을 기준으로 조인이 연결되고요. 조인 유형은 이너 조인을 기준으로 아래쪽에는 공통된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검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요. 검은색은 동일한 두 개의 테이블에 같이 있는 넘버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는 없는, 즉 공통되지 않은 값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4를 기준으로는 27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 5인 구매 목록에서는 501개로 나와서 조인 결과는 501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55개는 탈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과 같이 2번, 4번들을 모두 반영해서 값을 보고 싶다면 정리 4를 기준으로, 즉 결제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조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왼쪽 조인 결과로 327개와 501개가 결합이 되면서 556개의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안쪽 조인으로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했던 왼쪽에 있는 여집합 기준을 클릭하시게 되면 원래대로 값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날짜는 문자열로 되어 있는데요. ABC 선택하신 다음에 타입을 날짜 및 시간으로 변경하시면 지금과 같이 문자열 형태가 아니라 날짜 및 시간으로 아이콘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템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템 필드는 지금 괄호 앞에 있는 부분이 사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IS에 대한 값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할 때 이 아이템 필드에 마우스 오른쪽 네 번째 있는 값 분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분할을 선택하고요. 먼저 구분 기호는 괄호 닫기, 분할 해제는 마지막 두 개 필드를 선택하고 분할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변경 내용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맨 밑에 있는 걸 눌러보시면 최신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봤더니 아이템 분할 1과 분할 2가 있는데요. 지금 아이템 분할 1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와 아이스 유무 외에도 플래너와 관련된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템에서 점색의 옵션 선택하신 다음에 필터에서 와일드카드 일치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플래너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제외 처리할게요. 그래서 플래너 선택하신 다음에 포함을 제외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지금과 같이 플래너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은 제외 처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점색의 옵션에서 다시 필터 와일드카드 일치에서 stay kit 이란 단어도 우리가 추가해 볼게요. 제외 완료. 그러면 두 가지 값이 필터 처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쭉 당겨 보면 이제 아이템 분할 1은 우리가 사이즈와 아이스 유무로 분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 분할 1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점색의 옵션 값 분할, 사용자 지정 분할, 이번에는 하이픈을 넣고요. 분할 해제는 이번에도 역시 마지막 두 개 필드를 분할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반응이 없는데요. 이럴 때는 왼쪽에 있는 변경 내용에서 맨 끝에 있는 걸 클릭하시면 지금과 같이 최신화된 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템 분할 1에 있는 분할 2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는 영어로 사이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분할 1의 분할 1은 우리가 값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계산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점색의 옵션 선택하신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있는 계산대 필드 만들기에서 사용자 지정 계산을 선택합니다. 여기는 영어로 iced라고 쓰고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IIF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equal i인 경우에는 우리가 ice라고 하고요. 그게 아닌 널 값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닫기 저장을 누르면 지금과 같이 ice란 필드가 ice와 일반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구분도 한번 볼게요. 구분에는 값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silent order는 앱으로 미리 주문하는 거고요. 널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 가서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값을 기준으로 필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점색의 옵션,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있는 계산대 필드 만들기, 사용자 지정 계산. 여기서는 우리가 결제 유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번에 if null 이라는 함수를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분, 그 다음에 구분이 null 값이면 우리가 매장 결제라고 할게요. 매장 결제. 그리고 괄호 닫기. 그러면 구분에서 null 값인 경우에는 매장 결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이 아닌 경우에는 원래 있는 값이라면 원래 silent order로 되어 있으면 silent order라고 값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null 값은 매장 결제, 그 다음에 원래 그대로 silent order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null 값이 있다면 간단하게 계산식을 써서 이렇게 새로운 필드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인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문한 스타벅스 매장 기준으로 값이 나온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문하든 방문하지 않았든 전체 매장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 둘을 결합시켜 볼게요. 조인 1을 드래그해서 정리 1 오른쪽에 플러스에 다시 조인을 추가하게 되면 이제 이 두 가지 값이 또 조인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에러가 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변경 내용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설정을 눌러보시면 조인절이 추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조인 1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필드명이 넘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필드명이 없다 보니까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인절을 추가하기 위해서 추가를 눌러주신 다음에 동일한 필드명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를 가진 필드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왼쪽에서는 store name, 오른쪽에서는 매장명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와서 조인 유형은 안쪽 조인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매장 수는 1609개가 있는데 제가 방문한 매장은 4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하지 않은 매장은 1567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91번의 결제 내역이 있어서
이 둘에 대한 조인 결과는 491개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문하지 않은 값들이고요. 방문하지 않은 공통되지 않은 매장명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방문한 매장으로서 두 가지 데이터 원본에 모두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처리한 것을 한번 태블로 데스크탑에서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조인 3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태블로 데스크탑에서 미리 보기 선택. 그러면 짧은 시간에 흐름이 만들어진 결과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지금까지 작업한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태블로 데스크탑에서 자동으로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값들을 쭉 뿌려보면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처리한 값 그대로 아이스와 일반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올려보면 우리가 원했던 대로 SGTV 형태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필드를 만들었던 것처럼 결제 유형을 올려보면 널로 되어 있는 것은 매장 결제, 그리고 사이렌 오더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이렌 오더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티튜드, 란지튜드 더블 클릭하면 지금과 같이 제가 방문한 매장을 기준으로 위도와 경도가 평균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매장명을 세부 정보 마크에 넣어주시면 지금과 같이 제가 방문한 매장들만 원으로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우리가 태블로 데스크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출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인 3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 그리고 출력 선택,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폴더에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하고자 한다면 찾아보기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 원하는 이름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의. 그러면 현재 이 폴더에 이 이름으로 저장할 건지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서 흐름 실행 버튼 눌러주시면 태블로 추출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출력하실 때 파일 형태로 내보낼 수가 있고요. 또는 서버에 게시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형태로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력 유형도 태블로 추출 파일인 하이퍼 형태로도 가능하지만 엑셀과 CSV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작업한 내용을 이 흐름을 다음에도 활용하고자 한다면 흐름을 저장해 볼게요. 파일 메뉴,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파일 형식은 태블로 패키지 흐름 파일로 하고요. 여기에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에 대한 이름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매장, 리스트, 흐름, 그리고 저장. 그러면 저장 완료에 지금까지 작업한 데이터 원본이 로컬 파일로 포함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태블로 데스크탑에서 추출한 파일을 연결하고자 한다면 좌측 사이드바 데이터 패널 밑에 있는 데이터의 연결 링크 선택, 그리고 파일에 연결해서 자세히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 저장한 추출 파일을 연결합니다. 자, 여기서는 다 정리를 했고요. 만약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 방향의 세모 옵션에서 숨기기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 되셨으면 시트로 가신 다음에 각자 시거크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티튜드, 란지튜드 더블 클릭한 다음에 매장명을 세부 정보에, 그리고 시도는 필터에 넣은 다음에 서울특별시, 그리고 맵에서 배경 맵을 거리를 기준으로 변경하시면 맵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결제를 많이 한 매장 기준으로 보고 싶다면 카운트를 크기 마크에 올려주신 다음에 이 크기 마크를 슬라이드를 밀어주시면 지금과 같이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 주변에서 명동 근처에서 결제를 많이 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랩업으로 하자면 우리가 17개 시도별로 되어 있는 시트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유니온 연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와일드카드 유니온 적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필드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와 시공굴은 사용자 지정 분할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분할을 하면서 생긴 내용들을 우리가 값 그룹화를 쉽게 빠르게 적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원본을 가지고 온 다음에 두 개의 시트를 공통 필드명 기준으로
넘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로로 붙이는 조인 연결을 해봤고요. 그리고 조인 연결할 때는 공통된 필드명이 없다면 수동으로 입히는 것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인 유형도 우리가 클릭을 해서 이너 조인, 레프트, 라이트, 풀 아우터 등 다양한 형식의 조인 연결을 또 해봤고요. 이 조인 연결 방식에 따라서 결과를 바로 하단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리는 필터 및 계산된 필드를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필터로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봤고요. 그리고 널 값을 우리가 if null과 그 다음에 IIF라는 계산식을 써서 적용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적용했던 정리와 그 다음에 조인한 것도 다시 한번 또 조인 연결해봤고요. 스토어 NN과 매장명을 연결했을 때 공통되지 않은 값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공통된 값이 까만색으로 나와서 바로 시각적으로 이 둘을 비교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데이터 추출 파일 형태로 만든 다음에 태블로 데스크탑에서 간단하게 시각화도 해봤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다른 형식의 세미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